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익 시험 잘 보셨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토익 시험을 치고 나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뭐 어려웠다, 쉬웠다 하면서 막 많이 싸우시던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원래 어려웠다, 쉬웠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그냥 편안하게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조금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튜브 밑에 링크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실시간 정답 확인도 가능하시고 토익 점수가 나오는데 2주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몇 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면 치킨 이벤트도 하고 스타벅스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둘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토익 RC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난이도는요, 원래 이제 조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토익 평점이 668점이었다라는 점, 이 점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면 보통 이제 토익 시험은 지금 5년째 평점이 680점 정도로 연말에 맞춰지거든요. 1년 토탈을 다 내봤을 때. 그럼 지금 668점이라는 점수는 지난번 토익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토익 시험은 조금 점수가 680점에 가까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점수는 나오지 않았고 2주 뒤에 나오겠지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반을 두고 분석을 해봤을 때 오늘 시험 난이도는 보통 중, 파트 6도 중 정도로 제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좋은 점수라고 하면 제 말은 한 700에서 750점까지는 이번 시험에서 받기가 조금 수월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900 이상 넘어가는 점수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난이도가 쉬워질수록 여기에서 한 문제 틀리면 점수가 훅훅 떨어지거든요. 토익은 어차피 여러분 상대평가라는 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정도 점수대 있는 친구들이 점수 받기가 조금 수월했던 시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900이나 950 이상을 넘어가는 점수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어려운 토익 시험을 응시해서 잘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운지 모르니까 계속 토익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제 생각인데 이번에 조금 중중 난이도로 좀 쉽게 나왔으니까 다음번 토익은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문법 문제는 우리가 서운하지 않도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는 10문제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보다 어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항상 잡는 접전부 문제, 접속사, 전치사, 부사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8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700에서 750점까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기반으로 많이 맞추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버릴 때는 버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접전부 문제는 어려워봤자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700점, 700점대 친구들은 접전부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시험장 가을 추천을 드리고요. 파트 6 같은 경우도 오늘 지문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총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이제 변형 문제고요. entitled라는 문제 있고 allowed라는 이 보기가 또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을 쓸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요 사이에 지금 PP 형태인 과거 분사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과거 분사 형태니까 A도 정답 후보고 B도 정답 후보예요. 그럼 이럴 때 무엇을 보느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둘의 의미가 확 다르다면 해석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둘의 의미가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 허락받다, 뭐 가능하다, 자격이 된다,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문장 구조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보통 문제 풀 때 앞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앞, 뒤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포인트는 be entitled to냐, 그 다음에 be allowed to냐라는 건데 이 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entitled to라고 말을 하면 무슨 자격이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to 다음에 명사가 오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be allowed to라고 말을 하면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을 받다라는 건데 뒤에 to 부정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동사가 오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명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to 뒷자리에 있는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entitled가 오늘의 정답.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정답이었지만 다음번엔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떴다 하면 allowed 요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품사를 조금 섞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코스틀리냐 코스트냐를 물어보는데 이 코스틀리가 품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코스트의 품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자, 쭉 보니까 지금 뒤에 will be가 나왔죠. 비동사가 나왔고 to는 부사니까 부사 뒤에는 형용사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둘 중에 무엇이 형용사인가요? 요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스틀리가 형용사일까? 코스트가 형용사일까? 침착하게 코스틀리가 부사요 라고 말하는 순간 혼나는 겁니다. 바로 진실의 방으로 가는 겁니다. 코스틀리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ly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부사인 경우가 많지만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y로 끝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라고 하지 말고 ly가 없을 때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고 제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맞춘다라는 개념을 한 개 알려드릴게요. 자, 코스틀리처럼 ly로 끝나지만 형용사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costly, friendly, likely, 뭐 silly, ugly, lovely. 특히 여러분이 lovel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SNS 아이디에 많이 쓰잖아요. 이메일 아이디나 맞죠? 근데 lovely라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러운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받침이 니은으로 보통 끝납니다. 비싼 막 이런 식으로 친절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사가 나왔다라고 치면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ly로 끝나는 요 친구들은 형용사다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눈도장을 콕 찍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 문제 많이 물어보죠. 보통 이제 뭐 선생님 뒤에 ever가 붙는데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제가 꿀팁을 한 개 드릴게요. is chosen이 지금 동사고요. 뒤에 will receive가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가 두 개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동사가 그냥 문장에 두 개가 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접속사라는 아이가 있어야지 동사가 두 개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는 우리가 봤을 때 접속사 자리고요. 이 접속사 뒤에 붙어있는 이 문장 구조를 잘 봤을 때 지금 주어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봤더니 둘 다네요. 와, 힘들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배운 어떠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이끄는 의문사 뒤에 ever가 붙으면요. 불특정성이 가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가미된다고요? 불특정. 이 불특정성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촬영 전에 커피를 사왔거든요. 촬영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내 커피를 마셨어? 그럼 야, 누가 내 커피를 마셨어? 내가 잡아낸다. 내 커피 마신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내 커피를 마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커피 사온 거 아무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경고 차원에서 자, 감독님들 누가 됐던 간에 제 커피를 마시면 제가 잡아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불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whoever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드셔도 됩니다. 커피. 드셔도 됩니다. 저 커피 많습니다. 냉장고에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불특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whoever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뒤에 보면 will receive라는 표현으로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이 상을 받도록 선택되었는지 아직 선택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아직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who를 쓸 수 없고요.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받을 사람, 불특정한 사람이 받을 거니까 whoever가 정답으로 나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 단어 뒤에 보통 무슨 ever로 끝나는 친구가 각 토익 시험에 한 개씩은 나오거든요. 보통 문제로서 많이 나올 때 2개 정도 나오고.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 요거 맞추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보통 이제 ever로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맞추냐 못 맞추느냐는 900점대 이상 점수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700점까지 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700점대, 750점대라는 생각이 들면 쉬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이제 6월 26일에 또 이제 특강을 하니까 해커스 특강에 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6일이에요. 빨리 스마트폰에 적어두세요. 6월 26일. 오케이? 좋습니다. 자막 달아줬어요? 감독님 믿어요. 6월 26일 우리 해커스에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냐 with냐. 오케이.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접전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since를 쓸래 with를 쓸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일단 이 빈칸에 접속사가 필요한지 전치사가 필요한지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2개의 품사까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with는 누가 봐도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since가 조금 열받아요. 왜냐? 이 친구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사실 접전부 모든 게 다 되는 게 바로 since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문장 구조를 볼게요. 자, 문장이 시작하고 나서 콤마가 나왔죠. 근데 콤마가 나오기 전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자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보니까 alarmed가 동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만약에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사실. 근데 뒤에 지금 여기 목적어 대신에 수식어구가 있다라는 말 자체는 이건 지금 동사로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alarmed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일까? 바로 분사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게 분사라는 것까지 알아내시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오답인 with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분사만 덩그러니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접속사 다음에는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since라는 친구는 접전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룰이지만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분사 구문이거든요.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분사가 오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없이 바로 분사로 시작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잘 푸시려면 항상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1순위로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동사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뭐가 쓸지 아무것도 또 안 떠오를 거예요. 이게 동사가 아니란 걸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접전부 문제네요. 접전부 문제가 또 나왔어요. whereas를 쓸래? whatever를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둘 다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조금 열받는데 잘 볼게요. 쭉 넘어가서 아하, may take up to. 자, take, may take까지 있다 동사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뭐 up to. up to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부사로 쓰이잖아요. 언제까지? 2주까지. 2주의 프로세스 할 때까지 2주 정도 걸린다. 환불 받으려면. 콤마 나왔고 지금 뒤쪽 편을 쭉 보니까 may be issued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예요. 중요한 건 둘 다 접속사잖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둘 중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야 되겠죠. gift card가 주어예요. 상품권. may be issued가 동사예요. 쌤 그럼 목적어 없네요. 혼납니다. 원래 목적어가 없는 문장 구조예요. 왜? 수동태니까요.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없이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어 동사 2개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완전하다. 수동태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문장이다. 보기 중에 완전한 문장이라는 단어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 whatever를 바로 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whereas를 완전한 문장과 오는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as는 완전한 문장과 오는 접속사다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이랑 조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however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그래서 however가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however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을 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부사는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될 때 보통 나오니까. 선생님, 전 어떤 책에서 봤는데 however라는 게 접속사라던데요. 아마 해커스 책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올라갈 때 푸는 문제집을 잘 보시면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however를 접속사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먼저 달아주고 주어 동사를 꼽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를 꼽거든요. 헷갈리죠? 요거 그냥 적어는 두시고요. 보통 토익 시험에 however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장 가는 게 좋아요. however는 접속사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 그래서 however는 부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시험장 가면 however랑 whereas랑 라이벌 관계가 될 겁니다. whereas는 접속사, however는 부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적어는 두시되 이게 정답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는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특수하거든요. 끝!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벌써 6번째 문제네요. 어머나, better이라는 비교급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부사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부사, 여러분들 혹시 암기법 알고 계세요? 제가 쉽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의 그림 실력을 믿으시나요? 마침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또 이제 또 미술 전공문이셔서 제가 아마 이걸 그리면 웃으실 건데, 자,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이분의 직업은 농부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농부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어랏, 이분께서 농부님이세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어랏, 이분께서 농부님이세요. 농부님. 아하. 어랏 하고 놀랐죠? 비교급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이니까 영어는 이분. 어랏, 이분께서 농부님. 농부는 영어로 뭐라고? farmer? 농부님들은 farmers? 맞습니다. far, much, still. 이것이 바로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랏,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돈을 엄청 잘 버신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했는데 농부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십니다. 정말요. 농기계 하나에 막 엄청 비싸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far, much, still, farmers. 그래서 much가 정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비교급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7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달려볼게요. please라고 시작을 했네요. 명령문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 없이 그냥 권유하는 느낌 혹은 명령하는 느낌이 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Please add the internet connection. 제발 이거 해달래요. 뭐를요? 인터넷 접속, 인터넷 관련된 거를 좀 추가해달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멤버십에다가. 좋아요. Hackers Incorporate. 이거 이제 회사 이름이죠. 대문자 2개 찍혀 있으니까. Will consider. 생각하고 고려하고 여길 거래요. 잠깐만. 여러분이 consider라는 동사 있죠. 이 친구는 보통 오형식 동사로 자주 쓰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실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가 바로 맥콜이에요. 뭐를 드신다고요? 맥콜.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자는 팝콘이에요. 팝콘. 옴뇸뇸 냠냠냠. 맥콜이랑 팝콘이랑 드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먹다 보면 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keep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형식 동사의 완성입니다. 맥콜 마시다가 팝콘 뜯어 먹다가 남으면 keep. 이게 왜 오형식이냐? 자, 가볍게 make and call. 괜찮아요? make 그리고 call. 또 갑니다. 팝콘이 뭐냐고요? find and consider. 이렇게. 남기는 건 뭐예요? leave. 그럼 어떻게? keep. 끝. 이렇게요. 이게 토익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고요. 이 오형식 동사는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서 구성되죠. 지금 저기 consider라는 건 파컨할 때 그 con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다음에 목적어 찍고 뒤에 목적격 보호 바로 한 개 더 받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뒤에 he 같은 경우는 주격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나오지 목적어 자리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this라는 지시 대명사가 나와서 앞에 언급된 무언가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this가 아니라 선생님 도저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 앞에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복수였다면 도즈가 정답이 되겠지만 앞에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인터넷에 추가해. 이게 하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결정이라고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나왔던 이것 전체를 퉁쳐가지고 하나의 지시사항이니까 this가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펄7 토익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부터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틀어서 에어컨 소리 때문에 듣기가 안 들린다라고 몇 분이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 하셔서 AC 소리를 너무 크게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고사장이 좀 있었어요. 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시험 보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자, 일단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 보기 전에 해커스 토익 사이트 이렇게 주소 나가는 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다음 시험을 위한 알짜 토익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보들 챙겨보시기 바라고, 자, 시험 일단 단일 지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단일 지문은 중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펄6의 정답과 혼동되는 보기가 많아서 이번 달 펄6가 스토리 라인이 새로운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뭐 구인 광고, 그 다음에 물건 주문하는 것들, 회사에서 행사 안내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잘 푸는데 사람들이 펄6에서 속도가 유난히 느려지는 게 뭐 조립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인포메이션 이런 거 나오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펄6가 정답과 혼동되는 오답 보기가 강력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풀다가 되게 피곤함이 많이 느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해에 들어가서 사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일 지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6의 피로감 때문에 파트 7의 단일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광고 2지문, 아티클 2지문이 나왔는데 한 지문이 좀 길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1지문, 영수증 1지문 나왔는데 여러분들 영수증은 보통 표, 양식, 서식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지문들은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나중에 있는 방식으로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이메일 리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메시지하고 온라인 채팅이 있었는데요.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내 기쁨이야. 누군가 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식당도 알게 되고 저 식당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정보도 알게 되고 저런 정보도 알게 되고, 그럴 때 It's my pleasure 이러는 건 그거 내 기쁨이야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희 수영 클럽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라고 해서 나갔더니 거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임에서 당신 때문에 제가 이 지역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할 때 It's my pleasu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 이런 걸 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I owe you. 내가 너에게 빚졌다 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가고 싶은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직장 동료한테 혹시 금요일 날 나 대신 일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할 때 제가 I owe you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신세 한번 졌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연계 지문 중상인데요. 연계 문제의 답을 찾을 때 한꺼번에 읽어서 전체 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파악해야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나 양식이나 서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난이도는 중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메일 온라인 리뷰 그 다음에 이메일 나왔었고 레터 이메일 노티스 그 다음에 초대장 이메일 스케줄 웹사이트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의어 찾기부터 볼 텐데 핸들 이 동의어 찾기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랑 쓰이는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쓰였는지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되었는지 지금 이 핸들이란 단어 원래 명사로 사용이 되면 손잡이란 뜻이지만 여기선 동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가 설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핸들했다. 이럴 때 핸들은 다루고 처리하다. 그보다는 여기서는 수행하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decent. 우리 이 decent이라는 표현 사람한테 되게 많이 써요. He's a decent man 하면 되게 고귀하고 우아하고 좀 약간 세련되다라고 해서 되게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장 안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있잖아요. 정원의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여러 모델을 다 살펴봐도 썩 괜찮은 론모워 잔디 깎는 기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너희 회사 기계를 내가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이럴 때 이 decent는 문맥상 보면 만족스러운이라고 해서 satisfactor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 찾기 문제 한 번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아까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어 찾기는 익숙한 단어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동의어 찾기 많이 낼 땐 6개까지 출제되고요. 적게 나면 하나인데 보통 최근에는 서너 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동의어 찾기를 빨리빨리 골라내려면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을 굉장히 각별히 좋아하니까 말이죠. 컴패러티브라는 단어 여러분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죠? 제가 이 뜻 물어보면 대답은 되게 잘해요. 어떻게? 경쟁력 있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경쟁력이 없고 이 컴패러티브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을 각별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거 셀러리랑 쓰여? 그러면 딴 데보다 돈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해서 generous. 근데 이게 마켓하고 쓰이죠? 그럼 굉장히 치열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omparative market 하면 fierce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랑 쓰이면 안 비싸다는 뜻이에요. 저렴하다라고 해서 reasonable이라는 뜻이 되니까 comparative처럼 이렇게 뒤에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각별히 좋아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어를 덩어리로 외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품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가 다른 품사로 사용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의미를 물어본다. Second motions. second라는 단어 여러분들 일단 시간 단위로 뭐가 있어요? 명사로 사용이 되면 초가 있고요. 또 명사로 두 번째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motions가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 motions가 명사로 법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법안에 찬성하고 지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기하죠? second motions. 그 다음에 두 번째 sound. 우리가 알고 있는 sound는 일단은 명사로 소리란 뜻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이 돼서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피자 먹을까? 라고 할 때 That sounds delicious. 영화 보러 갈까? That sounds interesting.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seem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선 말입니다. investm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서 sound investment 하면 되게 건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ell judged.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는 거죠. 막 몰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더라 통신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의 수익률은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떻고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 그걸 갖다 sound investment라고 하고 이럴 때는 well judged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팁 다시 한번 누구랑 함께 쓰이는지 그리고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각별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araphras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love story. 이 영화가 뭐에 대한 거야? love story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로맨틱 무비구나 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거는
휴머가 되게 많아. 유머가 많다. 그러면 이게 웃을 수 있는 영화니까 laughter란 단어. 이런 거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밀고 있는 표현 중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fic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fiction. fiction은 not real 이란 뜻이에요. 허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fictional은 허구의, 가짜의란 뜻인데 그러면 non-fictional 하면 허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실화에 기반하다라고 해서 야, this film is a non-fictional movie. 그러면 이게 true story에 기반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You can watch a highlight of the film. 자,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영화 줄거리 같은 거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혹은 책의 줄거리 같은 거 짧게 요약해서 막 10분, 15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사실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바빠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챙겨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이렇게 챙겨보시는 분들 있죠. 영화 설명을 하면서 이 영화 정말 매력적인 영화인데 미리 잠깐 맛보기로 보실래요? 라고 할 때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그러면 당신은 프리뷰, 미리 볼 수 있어요. A part of the movie. 영화의 일부분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세요. 영어 관련해서 sequel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추론 문제의 결정적 답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equel은 속편이죠. 속편이 있다는 건 전편이 있다는 얘기고 이 어떤 영화의 sequel, 그 영화뿐만 아니라 책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건 시리즈의 일부다. 이게 전부가 다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araphrasing. 이렇게 이제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배송지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회사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하게 지정된 장소로 갖다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하면서 please deliver it to my home 하면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지를 우리가 residence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araphrasing. 새로운 hires. 여기 여러분들 hire라는 게 새롭게 채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동사 말고 여기서 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The training for the specific installation skills will be provided. 신입사원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뉴얼 워커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는 기사분들인데 그거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 같은 거 처음에 못하죠. 그러니까 배관 까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거 주입하는 것도 다 뭘 해야 돼요? 설치 과정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 새로운 사원들을 위해서 특정한 설치 스킬들을 위한 교육들이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특별 교육이 제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패러프레이징 5번입니다. 제가 어떤 공사를 맡겼어요. 화장실 공사를 맡겼는데 이 직원들이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하고 내일은 어디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사를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전문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쉬운 용어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체 공정의 60%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5일 안에 할 건데 앞으로 이런 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직원이 spoke to me every day. 매일 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에 대해서? The construction work. 지금 건설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데일리 프로그레스 리포트, 매일매일 진행 상황이 제공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여러분들 요즘 디저트로 제일 대세는 베이글이죠. 저도 베이글 좋아해서 그 서울 시내 유명한 집 거의 다 가봤는데 뭐 오픈런 이런 걸로 새벽에도 막 가보고 그랬는데 어떤 베이글 맛집이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로 예쁜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물 흘러가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게 hypnotically soothing이라는 거, 이게 최면이라는 뜻이고 soothing은 마음을 달래주고 위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물멍, 불멍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기사에 봤더니 이 베이글 맛집에서 음식도 너무 맛있지만 그 물 흘러가는 소리가
수딩한다. 그러면 그 사운드가 very 뭐하다? enjoyable. 이렇게 들을만하고 우리에게 즐거운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여름 되면서 이렇게 서울 시내 도로나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풀 같은 거 제초 작업 많이 하죠. 그걸 하는 이유가 요즘에 뭐 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장마철이 돼서 여러분들 그걸 계속 그냥 놔두면은 하수구나 이렇게 그런 데가 막혀서 홍수 위험이 있어요. 물이 역류되고 막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러는 거예요. mowing the grass.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면 뭘 개선시킬 거냐면 배수를 개선시킬 거예요. During the rainy season. 이렇게 홍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가 잘 되면 물이 잘 빠져나가면 홍수 같은 게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홍수를 예방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회사가 instituted. 자, 이 단어 있죠. 명사로 사용이 되면 기관, 단체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implemented와 똑같은 뜻으로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계획을 시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푸시, 그러니까 미는 거니까 마케팅을 이렇게 미는 여러 가지 계획을 뭐 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마케팅의 effort, 여기 was가 아니라 were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수일치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점수 잡는 hackers.